네, 죽 비치십시오. 네. 자, 오늘은요 2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처음 가는 데 있죠. 처음 다선 일려라는 편액을 쓴 선성은 종문 제1서로 불리는 비감록을 편찬한 원어극건이다. 이 다선 일려가 아니라 다선 일미겠죠. 네. 차와 선이 한맛으로 통하는 경지임을 지칭하는 다선 일미는 선종에서 차 문화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화제 중의 하나이다. 선종에서 차는 수행자의 의식을 깨우고 몸을 가볍게 하여 수행을 도와주었으며 대중들 사이에서 화해를 돕는 매개물이기도 했다. 또한 불보살에 혼공하는 상황에서 청정한 예물이기도 하고 각종 법요 의식의 장원구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미 본질의 차가 다가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네. 선수의 정신을 맑게 하여 청정한 마음을 체득하는 것 최대 효과를 하는데 차의 효과도 역시 맑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과 차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에 대해 자선이에서는 물이 맑고 깨끗해지면 마음이라는 구슬이 저절로 드러난다라고 하였다.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중국 차의 특징하고 한국 차의 특징, 일본 차의 특징을 어떻게 구분하죠? 한국 차의 특징을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꼽으라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의식을 집행할 때 그 육법 공양 때 차를 올린다는 거. 그게 특징적인 거예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 그래서 이제 차인들 육법 공양을 할 때 차를 올리는 이 행위는 이 다래법은 독특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독특한 거는 차 명상이에요. 차 명상은 중국에도 없고 대만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자비선사에만 있어. 예. 자, 한국 참문화사로 들어가죠. 네, 이건 뭐 전부 다 얘기할 건 없지만요. 우리 참문화사는 기록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그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7세기 중반 신라 선덕왕 때 이미 차를 마셨던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에는 신라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이 해마다 중3일, 3월 3일이군요. 중9일, 9월 9일에 남산 삼하령에 계시는 미륵세존께 차를 끓여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거는 이게 내용 보면은 삼국 신라 시대까지 그걸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벌써 7세기, 8세기 때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네. 스님이 차를 이렇게 미륵세존에 이렇게 올렸다. 이거는 많이 인용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면 스님들 그때도 벌써 차를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에 거쳐가지고 조선으로 넘어오잖아요. 조선은 억불 정책 때문에 차 문화가 많이 또, 깔아앉았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조선조 때 말고 고려 때는 이제 많이 좀 활발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문인들이 차 마시는 게 많이 이렇게 문헌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조 말렵에 와가지고 갑자기 또 차가 그냥
이 문화가 이제 확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잘 알다시피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다산, 추사, 초이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이 다산 선생도 스님에 의해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호도 다산의 이름을 지었죠. 추사는 또 이렇게 그 제도 유배된 상황에서 초이 선사한테 편지를 보내 차를 보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제 추사 때문에 또 다산 선생과 초이 선사하고 또 연결되고 이때 이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지식인들 중에서는 최고 고봉을 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사, 초이, 다산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조선저 만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차에 대한 게 이제 중흥하게 되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고 이제 하는데, 그만큼 이 차 문화가 중간에 소실된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페이지 이제 오면은 이 차 문화는 딱 세 갈래로 나눠진대요. 하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풍류를 얘기를 하는데 풍류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도하고 관계돼 있어요. 선도, 그 도교의 선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육아의 유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가의 불도를 얘기하고, 이 세 갈래의 차 문화를 우리나라는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왕성하게 차 문화를 이끌고 있는 것은 스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보면. 요즘 참 안타까운 거는 선방에 그냥 커피가 그냥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여전히 차를 즐겨 마신다고 스님들이 얘기하네요. 그래서 늘 선방에 늘 차 도구가 갖춰져 있고 늘 차를 마시고 차담 시간을 이어주고 그래 했던 겁니다. 요즘은 커피도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차 명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그런 차 명상이라는 그 차 명상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원래는 이제 차 명상이란 말은 다선 일미할 때 다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게 다자의 차에다가 참선 선자가 요즘 말로 명상이 되기 때문에 다선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참 명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참 명상은 다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다선 일미락하는 깨달음 경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를 매개로 해가지고 선수행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문헌적은 없습니다. 제가 가문한지는 모르지만은 없어요. 동다송이라든 다신전에도 그런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차 명상은 순수하게 저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제가 차 명상이 시초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98년도에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제 제가 안 봐도 돼요. 98년도에 이제 그 학인 스님들을 이제 수행을 좀 시켜볼까 싶어서 차 강의를 시작했던 게 시초입니다. 왜 스님들을 이제 수행을 시키려 했는가 하면은 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님들이 많으니까 날마다 공사 붙고 해서 이걸 좀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수행을 시키기로 맘먹었던 거죠. 다른 해결책이 없었어요. 네, 윗반에서 아랫반 스님들이 잘못한 걸 지적을 하거든요. 가출간 스님이 이제
큰 방에 들어와서 대중생활을 하게 되면은 세속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윗반에서 아랫반에 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건 대중공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안 돼요. 그래, 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매개로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외부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수행을 시키고, 강경 끝나고 난 뒤에 수행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30분이나 20분 정도. 그런데 이제 정말 기적같이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면서 공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수행은 자기 내면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밖을 봐야만이 상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자기 내면을 보고 있을 때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공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기 내면을 보고 샷딜을 하고 있는 이상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샷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가 하면은 삼바짠나래가 정지가 따라요. 이제 샷딜은 이제 정면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정지가 있습니다. 정지. 바른 알미죠. 그리고 바르다 하는 게 정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서로 관계가 있는데, 삼바바라 하는 게 이렇게 정지하고, 삼바자나. 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요거 정념하고 정지하고 관계되는데, 요거 바르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윤리적인 겁니다. 윤리적이나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을 분명히 잘 아는 걸 얘기해요. 내가 샷디는 바로 정념이자 요 바르다 하고 들어가 있는데, 샷디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정지, 바른 알미 따르게 돼 있어요. 지금 윤리적인 겁니다. 혼침과 들뜸, 내가 혼침이 빠졌구나, 내 마음이 들뜨구나, 이런 것도 알지만, 내가 좀 행동이 발랐느냐, 말을 바르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역시 바른 알미 판단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어갈 때도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 한다든지, 문을 열 때 이게 접촉되는 감각 알아차리기 한다든지, 신발을 신을 때도 신발을 왼쪽에 놨는지 오른쪽에 놨는지 이걸 잘 보고 신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신발을 조고각하라고 얘기하는데, 발밑을 봐라 이런 거거든요. 어느 제자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했어. 수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한 소식을 한 거야. 깨달음이 온 거야.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스승님이 찾아가는 거지.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마루에 신발 벗고 올라와서, 스승님, 한 소식 했습니다 하고 이제 문 열고 들어갔거든?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너 신발을 어디에 벗어놨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니 엉뚱한 질문 같죠? 각주 잘 깨달았다 하면은 스승이 기뻐하고 벗그랑을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신발 어디에 벗어놨냐고. 그래 각주 제자가 제가 어디 벗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아직 멀었으니까 다시 수행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신발을 어떤 쪽에 벗어놨는지 너가 아는데 그런 까지 모른다면 아직까지 의식이 완전히 깨 있는 게 아니다. 너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이제 심체의 이 망념이 떠나버리면은 의식 크기가 호공의 세계가 두루하다 했죠.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막 기뻐가지고 뛰어가더라도 그 모습, 자기 모습도 알 것이고, 신발을 벗어나면 어떻게 벗어난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거 모른다면 너가 아직 멀었다는, 너가 아직까지 망념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건 진짜 외회죠. 외회 보면은. 그래 어쨌든 이제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이게 이제 학연 스님들이 신발 벗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것,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음식 먹으면은 바로 공양하면은 막 이 먹는 이 끓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샷딜이 이게 음식 먹을 때도 소리 안 나게 먹는 방법이 바로 샷대하는 것이다. 그래. 잘 이렇게 그 알아차림이 되는 사람은 함부로 팍팍 끓고 이러지 않거든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대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도 음식 먹는 소리를 잘 안 내요. 얘기하자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는 안 가르쳐요. 얘기하자면 이 소리 내지 말고 먹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때 소리 안 나겠고 이렇게 먹는 방법 알고 샷띠 하면서 먹으라. 그래서 이게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도 음식을 씹을 때도 내 맛을 신명을 알아차리면서 하라. 이런 걸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게 바로 끓는 소리가 적어져 버립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수행이라 하는 게 굳이 이 법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게 아니라 수행시키면 저절로 그러게 되는 거죠. 저절로. 저는 그런 방법을 잘 써요. 자비선사도 한 10년 넘었네요. 그전에는 막 신도끼를 싸워요. 폐가 갈려가지고.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누구는 쫓아내야 되고 뭐 어쩌고 어이가 없는 걸 딱 들어보면은 나의 힘을 빌려가지고 상대를 치는 방법을 쓰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에서 그런 것은 전 싫어해요. 이야기하죠. 누가 찾아와가 아무개 어떠고 쫓아내야 돼 이러면 싫은 거예요. 벌써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하면은 다 좋아지니까 수행을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번 포사를 하는 거예요. 포살 내용이 딱 보면 뭐가 나와 있는 거 이런 내용 나옵니다. 비방하지 말아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예. 사부대중을 비방하면 안 된다.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 화가 나지만 참여하면 잘 받아주라.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계율에.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벌써 그걸 받아들이거든. 그러면은 사람이 종식되게 돼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시오.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저는 포사를 하면은 이제 조기종단에서도 승려 포살이 있거든요. 그럼 포살을 이제 보통 결제치 한 2번씩 한다고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동화사에서 이제 제가 율주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포사를 할 때 끝나면 반드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절에 혹시 주지를 살고 있는 주의 스님이라면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보름에 한 번이든 포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이라도 보살개수기식을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렇게 하면은 절의 시끄러움도 없어지고, 또 신도의 가정사도 평화롭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 시끄러움이 생기는 건 윤리적인 문제로 시끄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것을 한 번씩 계목을 읽어주면서 한 번씩 환기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신도들도 가정의 평안에서 좋고 절의 평안에서 얼마나 좋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얘기하자면 왜? 제 경험에서 하는 얘기. 경험에서.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포살이나 보살이수계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크게 내가 힘을 받았던 게 바로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수행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은 다 가버리고 수행하고 인연 맞는 사람만 딱 남아요. 저 보면은 뭐 제가 선언을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전도를 하지 않겠다고.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했죠. 용련사 주재할 때 기도, 전도, 또 법문, 강의, 수행, 지도, 토요일날 이거 다 했다. 다 했는데 대중들이 전부 다 너무 힘들어하고 몸살이 나고 저는 전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다 못하니까 여기는 수행, 명상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그건 지금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뭐가 남는가 하면은 초기 불교 대학원 스님들이 기도나 전도가 있으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좀 생각 중이에요. 여건이 되면은 산넘에 뭐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 명상과 천도제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계예수제 이걸 하나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이것을 명상하고 생계예수제하고 천도제는 이 딱 맞거든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스님들도 그런 걸 제안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명상의 효과에 대한 얘기 하다 보면 좀 엉뚱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고는 이제 98년도, 99년도에 찻잔소리 다리뜨는 책이 나왔습니다. 강의를 세 차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를 마시면은 마음 달이 뜬다,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찻잔소리 달이 뜬다는 말. 91년도에 차 명상을 이제 비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욱큰 스님 말씀은 이건 동서고금 처음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제 강의 딱 듣고 이건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중국이나 대만에 일본에도 이런 거 없고 우리 지금 이전에도 이런 강의가 없었다. 이런 강의가 일본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일본인들 정말 자존심이 짓밟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칭찬을 알아들었죠. 그런데 93년도에 용련사 주지할 때 차인들이, 차 선생들이 와서 차 명상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알고 왔느냐니까 성욱큰 스님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 강의를 하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다선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게 없다. 문헌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죠. 전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차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전 문헌을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스님들은 선을 하는 스님들은 안제만 자선이요. 걸어가면 행선을 차를 마시면 다선이기 때문에 따로 이 다선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답법하고 선법은 다른 거예요. 다선은 선법이 중심이고 선다는 답법이 중심이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선법은 차를 매개로 해서 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차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선다는 선을 매개로 해서 차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다는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선은 형식보다는 실제 명상이죠. 알고 보면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 선다고 다선은 왜 이렇게 말은 비슷하면서 혼용해서 쓸까? 그래서 강원도 강원대학에 김풍기 교수한테 의뢰를 했어요. 선다와 다선을 어떻게 정립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분 이야기는 그런 거죠. 선다 할 때 그거는 다의 방점이 있고 다선하면 선의 방점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 이야기로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선, 행선, 다선 맞잖아요.
선자 끝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이 선법이 중심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차천소의 다리떠니 하는 책으로 기하를 해서 차 강의를 쭉 하고 실습을 함으로 해서 이제 뭐가 차 명상법이 정립을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정립돼서 나온 앞으로 책이 5권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대대학원에서 강의한 차 그 명상학 개론을 제가 강의를 해요. 명상학, 차 명상학이에요. 이걸 하게 된 것도 이제 선업 스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 학문적으로도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이 나오면 다 차 명상학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실습을 해서 체험이 가능해요. 제가 용연사 있을 때 이제 안에 사례를 얘기를 하면 그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차 문화인가 차 보자 학회 차 문화 학회인지 모르겠지만 학회가 그것도 열렸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제가 저한테 요청이 온 게 뭐냐면은 기조 연설을 좀 해달라는 거죠. 차 명상에 대해서 가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강의를 하고 교수님들이 몇 분이 용연사 왔었어요. 처음 당신은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그러다 한 분이 이제 한 3분 정도 왔네요. 그런데 이제 그 색한맘 다선을 딱 하는데 이분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찻잔에서 옹달샘, 연못, 호수, 바다까지는 잘 와. 근데 하늘까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찻잔에서 옹달샘은 찻잔 옹달샘 크잖아요. 옹달샘보다는 연못이 크고 연못보다는 호수보다는 바다가 커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다음 하늘은 더 크죠. 그게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이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못 올라가는가 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잘 와가지고 왜 올라가지 못할까? 여기에는 이 번뇌락하는 거는요 무거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번뇌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혹시 떳떳한 방에 입을 착 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러면 애가 잠이나 자자고 자꾸 그런 게 있죠.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번뇌는 무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잠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그 좋은 방법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깨고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한테 뭐래 문이 두 짝에서 한쪽에는 열려있지만 한쪽에 닫혀있는 경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닥까지 간 것은 문이 열려있는데 한쪽은 올라가지 못하면 닫혀있는 입장이다. 이거는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만 당신만 아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이거죠. 자식들이 해외에 전부 다 유학 보내고 두 내에만 딱 있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딱 부딪힌다. 예. 남편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갔다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집에 오면 두 내에만 딱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중간에 자식들이 있으면 그게 완충 역할이 되는데 자식들이 없으니까 다 유학 가고 없으니까 두 내가 부딪힌다. 근데 이번에 생각 그런 했대. 이건 아닌데 이건 옳지 못한 것이야. 대학 교수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옳지 못해 하면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차 명상 이야기 듣고 용연사 왔대요. 얘기하자면. 그 덕분에 제가 그 대학 가서 강의를 여러 번 했죠. 그때 차 명상을 배웠던 사람이 경기도 이때 지금 또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분이 학부장 교수예요. 지금은 아닐 거라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차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심리적인 문제를 잘 드러내 주기도 하고 심리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해서 발전시켜 온 겁니다. 그래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은 기본 12개의 기본 수행에다가 50내 60개의 응용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때까지 강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프린트 물레에서 이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제 책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 그럼 누가 강의를 참 명상을 누가 강의했는가 하면은 지장 스님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원광대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알고 보니까 그 스님도 내가 찾던 소에 다리 떠내 하는 교재로 해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장 스님이 지금 참 명상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장 스님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참 명상 협회를 만듭시다. 얘기하죠. 이때까지 많은 회를 만들었지만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이것만은 스님들이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들고 있읍시다. 이렇게. 그건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했지만 할 줄 몰라 그랬는데 그 지장 스님은 내 도감의 상자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 스님이 저희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청 직원 도움을 받고 직접 이제 해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죠. 한국 차명상협회입니다. 사단법인이. 그래 10월달이었는데 2010년 정도 될 거예요. 2010년도에 이제 대원사에서 이제 창립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업스님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창립 법회를 한다고. 선업스님 딱 쫓아왔었어. 그래서 이제 좀 해가지고 벌써 10년이 넘었지. 지금 몇 명 정도가 이게 활동하고 있느냐 이러면 거쳐간 인원은 500명 이상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차인회에 참 명상을 배운 사람들 다수 많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참 명상이라고 하는 익숙하지 않는 이것이 한 번에 탁 펼쳐진 건 아니에요. 제가 송강사 있을 때 참 명상을 얘기했을 때 차인들이 행사를 벌이면서 지훈 스님이 참 명상을 한단다. 그게 뭐지? 이래 호기심을 가졌지만은 무엇인지를 그 사람도 몰랐다는 거죠.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참 명상 학원 정도의 그 자료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쌓여 있습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석사를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4명이나 나왔었어요. 그럼 이 동대에 3명이 나왔고 경성대학에서 1명이 나왔는데 그 경성대학에서 석사를 받으신 분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차탄소의 다리 떠내 책을 딱 보고 이걸 가지고 내가 학위 논문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교수님들에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8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걸 딱 했는데 그 교수들이 퇴짜를 넣은 겁니다. 8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이게야.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요청해서 또 2번째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이 박사 석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있답니다.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리치료, 이런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3번 딱 하고 나니까, 오라 소리야 자발적으로 모이더니, 그분들은 얘기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나도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이 참 명상을 딱 하니까, 나의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 2번째 다시 석사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대타를 뽑아가지고,
딱 붙여 다시 또 넣었대. 그러니 교수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기하면. 8주 만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다른 어떤 그 프로그램보다 너무 빠르다 이게야. 사람이 바뀌는 게. 또 한 분은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뇌변병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어요. 석사학위 받았는데 이 졸업 발표할 때 눈물바다가 됐대요. 저는 안 갔지만 지도는 제가 했지만은 제가 지도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뭔가 뇌변병 장애인들 처음에 왔을 때 뇌변병 장애인들은 어떤가 하면 마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 사람 똑같아요. 신체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잘못 건드려가지고 신체가 장애가 생긴 분들이에요. 처음에 가서 강의하고 수행 정보 코칭을 했을 때 내용을 딱 봤을 때 화가 이래 차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화가 차 있는 거죠. 이 신체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의욕이 아무리 앞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주가 지나고 난 뒤에 수행 일기를 다시 봤어요. 가져온 거. 깜짝 놀란 거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 장애인들이 희망을 육체의 장애가 장애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 명상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갖게 돼. 명상을 통해 완전히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또 한 번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한 번은 장애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석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참 명상이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이 논문을 쓰신 분들도 다 놀래고 어떻게 이 참 명상이 8주 만에 사람이 바뀌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논문을 쓴 당사자들이 참 명상 연수를 할 때마다 다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이제 그 지장 스님에서 한국참 명상협회가 이제 확실히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상임이사가 선업 스님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장 스님하고 선업 스님은 나하고 딱 세 사람이에요. 처음 출발은 저부터 시작했고 선업 스님의 참 명상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요. 그 성격이 또 달라요. 이거는.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바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명상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차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7월 달에 2박 3일 연수가 있습니다. 네, 연수가 있고, 예. 관심 있는 참여하십시오. 오늘 저기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 내용이 뭐냐면은, 보통 이 자격증, 민간 자격증은 최고가 지도자까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지도자까지지만 내부 규정으로는 슈퍼바이저를 내세우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 어떤 단체 다 똑같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의를 했어요. 신설을 하고 싶은 마스터 과정을 나는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벌써 3년 이상 3분의 마스터가 그 연수할 때는 전부 다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건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뭔가 이 마스터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부 규정을 확립한 게 먼저 이 마스터 과정에 이걸 하고 끝나면 그때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할 것이 다시 논의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스터 과정을 3년이에요. 인턴은 몇 시간 한 200시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자기가 하는 건 한
150시간이 결정돼 있어요.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문가 되면 전문가는 2급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전문가는 더 이상 못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좀 수원 지부나 부산 지부나 고령 지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전문가로서 2급은 가르치고 있지만 1급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지. 1급. 그래서 1급은 이 규정상 가르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과정을 시설해서 마스터가 되면 1급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1급을 지도가 가능해요. 그럼 슈퍼바이저가 되면은 전문가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2급, 1급 지도자까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마스터 과정을 시설을 했습니다. 근데 마스터 과정이 시설되고 이분들은 1급을 강의할 수가 있어요. 지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한 3명이 지금 마스터 일을 맡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내년쯤 해가지고 마스터 자격증을 이분들이 주려고 그럽니다. 벌써 3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마스터들의 평가는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예,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잘 가르친다는 거죠. 평가가 좋다는 거. 그래서 돌아가면서 차명상을 분야를 차명상 여러 분야 중에 돌아가면서 바꾸서 이제 몇 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전문가 과정에는 뭘 하는가 하면 전문가의 그 일각다실 명상이 들어가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자다선 비다선이 들어가고 자비 오색차 명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과정에 3분 하는데 2박 3일 3분 하는데 1차는 요거 하고 다음에는 안 한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지 않는 걸 할 생각이에요. 다만 이제 일각다실 명상은 3분 다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심상치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봐가지고 요걸 명상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그렇다는 거거든. 자, 차와 명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좀 하죠. 자, 차의 성분과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고 제가 얘기해요. 차가 집중 명상과 사유 통찰 명상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차의 주요 성분은 브라문, 마그네슘 및 아연 등 미량의 영양소인데 차 속에는 카테킨, 카페인, 테아닌의 3가지 주요 생리 활성 물질이 있다. 이 생리 활성 물질이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의 영양소는 아니지만 차가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연구는 대부분 이 물질들과 연관되어 있다. 카테킨은 항산화 특성을 지닌 화학 물질 그룹인 포리페놀로의 일종이다.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산화 방지제이다. 제가 차를 많이 마셔서 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차를 마시니까 저는 송강서 있을 때 가장 많이 마신 차 이러면 녹차입니다. 녹차를 너무 많이 마시면 병이 나버렸어요. 예? 예, 이 차가 성질이 차가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마셨는가 하면은 오룡차. 예, 그 녹차를 마시고 탁 막히면은 보이차 같은 거 마시면 탁 풀어져요. 희한하게도. 제 경험이에요, 그게. 가장 많이 마시는 녹차인데 녹차를 가장 사랑했었어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이제 한 번씩 가면서 오룡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막 철가름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마시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은 차는 아이고 이름이 뭐더라. 그 차는 내가 뒤끝이 너무 깔끔해서 그 예? 동방미인 말고요. 있어요. 아, 그것도 마셨는데, 그 말고 또 있는데, 왜 각중에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꼭 잊어버리는 게 있더라고.
지금 동방미인 있잖아요. 보이차같이 만들어진 동방미인 차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떡차로 만들었어요. 떡차로 만드는데 차가 맛이 괜찮아요. 제 방에 차는 잔뜩 쌓여 있습니다. 별별 차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에 중국 가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사온 게 차입니다. 많이 사온 게 소량으로 이렇게 가져온 게 그리 쌓여있던 거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사올 수 있는 딱 두 가지였어요. 단감과 차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는 살 수가 없는. 그 다음 제가 즐겨 마시는 거는 판체 라마가 좋아했던 차가 있어요. 버섯차입니다. 그건 이제 반선차라고 하죠. 반선 낀다라고 합니다. 반선차를 이게 티베트 말로 판체라는 말. 시가체에 있는 판체 라마가 좋아했던 차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 차는 진짜 오래된 차가 있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네. 그런 차도 있습니다. 그 차를 갖고 계시나요? 네? 가지고 계시나요? 네, 다 있죠. 그러면 선생님 근데 이 예? 차를 먹기는 먹었나요? 차를 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래 놔두면 변질되는 거예요. 녹차는 오래 놔둘 수가 없죠. 오령차도 마찬가지. 이 보이차는 후 발효차이기 때문에 오래 놔둘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된 차는 오래 놔두면 예, 오래 뭐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다 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차는 오래겠네. 예? 쉽게 말하면 녹차는 다 녹차는 버리려고 벗지 마시고 오래됐으면 다시 거기에 후라이팬에다 올려 한번 덮으시에요. 그래 마시면 또 되살아납니다. 오령차도 마찬가지고. 예. 방법이 그런 방. 녹차를 오래 냅두면 녹차가 되진 않아요. 아예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한번 불기운을 주면 다시 차 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녹차가 녹차도 됐다고 어마무시하게 비싸게. 인건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 노차를 노차가 됐대요. 노차는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대만에 가가지고 많이 수입한 차가 오령차예요. 그때는 대만 사람들이 뭘 즐겨 마시는 오령차가 아니고 노차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어요.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차도 대만에서 새로 개발된 차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 대만의 대중시에 가면은 자광사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방문했더니만 거기에 스님이 이래 슬쩍 이런 말을 이건 침대에 숨겨놓고 마시는 차입니다 하고 탁 주는 거예요. 그 차가 노차였어요. 노차가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 노차도 저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맛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네. 시대일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차는 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차가 발효된 게하고 그 차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 녹차는 이제 그 유통기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 오령차는 조금 더 오래 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발효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자면. 동방미인차는 거의 그 홍차 수준이기 때문에 오래 놔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마실 수 있고 보이차가 가장 오래 두도 괜찮은 차예요. 근데 스님, 제가 언제 한번 그 녹차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냥 놔뒀는데 모르고 그냥 놔둬서 30년이 흘렀다는 차를
제가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게 좋던데요. 예. 그럼 그 노차 수준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에서요 발효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맛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녹차 제가 지금 한 4통을 그냥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냥 가는 거 갖고 좀 보려고. 그 저게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을 때 그 차통이 이쁘가 하나 샀어요. 예. 근데 차통 안에 뭐가 있는가? 차가 한 30년 된 차가 들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차도 그냥 그대로 주느냐고 뭐 드리겠다고. 그 차 아직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것도 역시 노차 수준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철학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여기에 이제 요 읽고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 30페이지. 카페인은 각성작용과 함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아미노산 테아닌은 차의 편안한 특성을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는 특성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카페인하고 테아닌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자, 카테킨은 맛은 어떤 맛이 날까 하는 거예요. 카페인은 쓴맛이거든요. 테아닌은 감칠맛이 나요. 그러면은 카테킨은 어떤 맛이 날까요? 아마 이건 예. 카테킨은 보면은 떫은 맛. 네, 떫은 맛을 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커피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카페인하고 관련돼요. 그 차를 마시면 차도 카페인 들었는데 벌렁벌렁 하는 게 왜 없을까? 이게는 바로 테아닌 때문 성분이. 그래서 이게 이제 테아닌은 뭐 잠하고 관계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몸을 이완을 시키면서 잠이 오게 하는 게 테아닌 성질이에요. 감칠맛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카페인하고 테아닌은 이 몸을 이완시키고 각성시키주는 역할을 해요. 카페인이 각성시키지만 테아닌은 안정시키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요. 그리고 뇌파도 달라요. 보통 우리가 쓰는 파는 베타파인데 카페인하고 테아닌을 마시면 뇌파가 싹 바뀌어버려요. 알파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몸이 이완이 와버려요. 네. 그러니까 차명상 아니라도 그냥 차 마시기만 해도. 그래서 대개 이제 보면은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할 때는 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 상담하는 선생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서먹서먹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아이도 차를 한 잔 마시고 몇 번 마시니까 지가 알아서 술술술 다 얘기해버린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베타파에서 알파파, 뇌파가 바뀌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차 명상을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 알파파에서 세다파로 뇌파가 바뀌어버려요. 세다파는 뭔가 명상 뇌파라 그래요. 이 뇌파가 딱 생기면은 안에 몸 안에가 변화가 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기체성 물질이 생겨가지고 신경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휙휙 지나가면서 가듯이 돌아다닌다는. 그래서 막 암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염증이란다 싹 그래 싹 없애버려요. 그래 암 환자가 수행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산화질소가 생기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몸이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실 분 그냥 명상하는 것보다 차를 마시면서 명상하는 게 훨 좋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하니 선방에 커피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차를 마시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차를 마시고 수행하는 거하고 커피 마시고 수행하는 거 달라요.
안 마시게 하는 것보다 차를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날마다 커피가 올라오지만 커피는 마시지 않았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짜이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한 주전자씩. 그러니까 다른 이 외국 스님들이 안 마시니까 그거는 밥 먹고 딱 끝나면은 제가 딱 가져가 내 방에 가져가 마셔요. 그냥 컵에다가. 얘기하자면 너무 좋은 거야. 왜 좋은가 하면은 이틀에 한 번씩 나오지만은 그걸 이 짜이를 마시고 나오고 마시고 다 수행하면은 몸의 그 이 이완도가 달라요. 매우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요즘 제가 짜이는 그 티베트 스님이 만들어준 짜이를 마시. 따시 스님이 거기에 대구 법당에 가면 따시 스님이 이게 짜이를 만들어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미얀마에서 마신 짜이가 제일 맛있어. 아직까지 기억남아요. 거기 짜이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 향신료가 들어가지만은 설탕과 우유가 들어가요. 얘가 물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홍차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향신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생강 넣는다 하는데 그걸 끓일 때 설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홍차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단맛이 적으면 홍차 맛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떨 때는 카피아가 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 카피아가 올 때는, 카피아는 뭔가 하면 스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예. 오면은 이 비닐봉지에다가, 예. 그걸, 짜이를 탁 꾸며서 담아가지고 가져오거든요. 태국 가면 콜라, 이 비닐봉지에 콜라 담아주듯이. 그래. 기가 막혀요, 맛이. 제가, 그래, 92년도에 가 수행을 하고 93년도에 왔지만은 기억이 남네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거기도 다관을 팔더라고요. 그 다관 아직 가지고 있어요. 몬생인 다관을 이제 기념으로. 다관에다가 이 타차 하나를 구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요. 수행이 좀, 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차를 따라 마시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시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산화질소에 대해서는 그걸 인터넷 탁 치면은 산화질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것도 노벨상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의 기운과 명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차와 명상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결합될 수 있는가 이러면 카페인은 의식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한다든지 사유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돼요. 카페인이 의식을 깨우잖아요. 그 다음에 테아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선정을 얻는 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런 성분들이 수행하는 지혜와, 그러니까 카페인은 지혜를 얻는데 그 테아닌은 선정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근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아마 기운입니다. 기운. 차 기운이에요. 커피는 열매이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요. 그건 수렴하는 성질만 있죠. 반대로 발산하는 게 뭐냐면 차예요. 커피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웅축에 수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 잎은 뭔가 아마 발산한단 말이에요. 모든 나무 잎은 발산할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혹시 뾰족뾰족하게 가시가 있는 나무 잎 같은 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올려보면 팍팍팍팍 찔러요. 기운이 이렇게 찌른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여기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근데 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은 몸의 기혈을 팍팍팍 열어주는. 그래서 좋은 차를 마시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기존에 있는 기운하고 차 기운이 서로가 결합해가 연동작용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차를 어떻게 이 제조하느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차 제조법. 그래서 차를 제대로 제달을 했으면 차 기운을 온전히 살릴 것이고, 제대로 못하면 차 기운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기운이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저기 무상사 가서 성큰 스님을 친견했는데 녹차를 한 잔 딱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차를 마시자마자 온몸 기운이 확 도는 거예요. 야, 이 녹차 맛은 맛이지만 몸에 기운이 이렇게 도는 건 처음이다 이랬어요. 2007년도에 제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저기 티벳 갔어요. 티벳 가가지고 그 지도법사로 이제 따라갔는데 성지순례단을 그때 한창 차마고도를 반영할 때요. 그래서 그 조선족 가이드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저 차마고도에 나오는 그 차, 그걸 구하고 싶다 이러니까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 한 3일쯤 지나가지고 스님 그런 차는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차가 있습니다. 그 저녁에 호텔 문을 나섰죠. 가자! 내가 갔어. 둘이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온몸에 싹 도는 기운이 다 도는 거야. 야, 무슨 이런 차가 있지? 그래 보니까 이래 동글동글한 이게 돌같이 생긴 차예요. 돌차라 했는데 그것이 노차두라고 합니다. 노차두. 예. 머리 두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 두자는 콩알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때는 그게 노차준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는 달러를 다 숨겨놓은 달러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있는 거 몽땅 다 사가지고 가져왔어요, 한국에. 근데 그 차는 오후에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거야. 저녁에 몸 기운이 돌아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예, 벌써 몇 년 흘렀나? 예, 예, 13년. 그 노차는 어디 예?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제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바로 기운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니까. 몸이 가볍다 하는 거는 번뇌 힘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경안의 효과가 있는 거죠. 수행자가 그런 거. 또 이제 기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역할이 또 있어요.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 바람의 요소가 있어요. 이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가 망상을 일으킨다 이답니다. 그래 또 하나 더 있어. 내가 사물의 한 대상에 내가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이 집중은 바로 바람의 요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운이 없으면 집중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불수라 나이가 들면 뭐 수행 못 한다. 기운이 없었어. 네. 근데 그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요? 예? 차를 마시면 기운이 생기니까. 노인도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맞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의 기운과 명상을 얘기하면은 바로 이 기운하고 관련 있는 거. 근데 요즘 제가 즐겨 마시는 건 어떤가 하면 보이차에다가 예, 아이스크림 집어넣어가지고 마시. 그 이름이 투게더는 아니고 그 뭐더라? 엑셀런트. 그래. 엑셀런트가 제일 좋아요. 한 덩이 딱 넣어서 마시면은 선맛과 단맛이 조화가 일어나 맛있어요. 피곤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마시죠. 차 사발에다가. 예. 호사가 예. 호사는 아니죠, 그죠? 얼마 전에 저기 뭐고 그 도자기 굽는 그 사님이 와서 스님들에게 도자기를 하나씩 전부 다 선물했어요. 그 저도 하나 받았어요.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그게 그 저기 뭐야 빨간색 나는 그게 뭐라 하더라? 진사.
진사를 하나, 이 다간을 하나 하는. 야,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진사.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다간도 멋있으면은, 그 차를 넣고 마시면 참맛도 좋아진다. 그것도 아시죠? 이 차 하시는 분은 이거 다 알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차에도 뭔가 하나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있어요. 부족한 거. 예, 부족해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좋은 다간에다가 좋은 차를 넣고 차를 마시면 참 좋긴 좋은데 그 이상 진전이 없어요. 거기서 다 끝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럴 때 이제 참 명상이 이 화롱정점, 저기 여러분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놓는 게 이게 참 명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 차와 명상이 또 매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 책에는. 없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맛입니다. 맛. 그래서 이제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 그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뭘 요청했는가? 차와 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건국대학 교수님이 그 사람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저로에 가가지고 차를 한 잔씩 다 나눠주고 차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 정확하게 차 맛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한 표현해보라.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차 맛은 자꾸 변하는 거고 그 차 맛을 표현하려고 하면 언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차 마시면서 선맛이다.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맛이 선의 맛이다. 우리가 다선 일미라 할 때 일미는 차 맛에서 온 게 아니에요. 경전의 일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 맛으로 다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맛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에 들어간 찻값이면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서 차를 마시면 바로 좋고 나쁨을 바로 알고, 이게 차는 어디서, 어떻게 제조를 했고, 이런 거 다 안다, 이게야. 내가 바로 얘기했어. 출가자는 차 맛을 통해서 이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게 아니다. 차 맛을 통해 일체 모든 하나를 꿰뚫어 보는 게 출가자가 맛보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일미입니다. 한 맛이에요. 그럼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맛을 보면 좋고 나쁨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차 맛 하나로 일체 모든 걸 꿰뚫어 본다면 이거는 선이 아니면 명상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는 분야예요. 근데 매개가 되는 게 공통된 매개가 뭐냐? 맛이에요. 그래서 차 맛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맛이에요. 근데 이게 맛 한마음 다서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어디다가는 마스터 과정에다가 넣을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자니 전문가 과정에 넣어놔도 다 어려워서 머리가 이리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전문가 연수 교육에는 맛 한마음 다서는 뺐습니다. 어렵다니까. 참 어려운 건 아닌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어쨌든요, 이 맛이라하는 거하고 차 맛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선 일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좋은 차는 진짜 딱 마시면 몸이 금방 사라져버려요. 차를 딱 마시면 몸이 사라져버려요. 얘기를 하다 보면 몸은 다 사라져버리고 의식만 딱 남아있어요. 차가 좋은 점이 그런 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더 빨리 그런 거 체험을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커피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커피가 또 명상이 가능해요. 커피 차라는 이름으로 똑같아요. 저는 커피는 언제 알았나? 역시 90년대에 어디 갔는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그 베트남에 이제 그쪽 불교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 오면서 차도 이렇게 뭡니까 보이차도 거의 나오더라고요. 베트남 보이차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베트남 보이차.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몇 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낭인다 어딘가 가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그냥 뿅 갔어요. 와, 이 무슨 이렇게 커피만 이렇게 좋냐? 고양이 똥.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커피에 그 흐름한 커피 내린기에 그 흐름한 데다 이래 해주는데 무슨 차 맛이 이렇게, 아니, 커피 맛이 이렇게 좋아? 그때야 알아. 90년대에 제가 커피 맛을 알게 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안주해봐야 베트남에서 커피가 생산되는 거예요. 원두가. 유명해요. 예? 베트남 커피 유명해요. 그러죠. 그래, 한국에 와가지고 베트남 커피를 하나 샀어요. 마셔보니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요즘 제가 커피는 맷돌로 갈아 먹죠. 원시적인 맷돌로. 예. 세련된 맷돌이 아니고 원시적인 맷돌이에요. 커피 콩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돌에다. 예. 그럼 브랜딩은 어떻게 하셔요? 그냥 뭐 저기 총무스님이 알아서 갖다 주니 그거 뭐 하는데 그냥 이게 쉐로에가 이 강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쉐로 이렇게 하면 그건 열이 나거든요. 그럼 맛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맷돌은 그게 없어요. 그래 맛이 순수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열이 안 나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제가 관심 갖는 분야는 그게 아니고 보이차든 차를 갖다가 맷돌에 갈아가지고 분말로 해서 그거를 끓여서 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차잖아요. 전차 아시죠? 끓일 전차. 예. 제가 그 맷돌을 하나 구해놨어요. 그까지. 제가 이게 미각적인데 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쓰지도 못하고 좀 딱 모셔놨는데 시간 되면 실험 삼아서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한번 끓여서 마셔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얘기한 뭐 차, 커피 이런 거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하여튼 이 차 맛하고 다음에 일미 맛 그래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선 일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차 기운은 잘 아십니까? 차 기운? 좋은 차는 이렇게 딱 보면은 차 위에다 이 하얀 기운이 쓰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차 기운이에요. 그런 건 좋은 차예요. 예, 차 기운이 있는 것. 예? 안개처럼. 그럼요. 안개처럼. 네, 안개처럼. 예. 그 다음에 차도 보면은 이 차는 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무거운 물이 있고 가벼운 물이 있어요. 가벼운 게 연수인데 그럼 물은 어떤 물이 가장 좋으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은 어디 있을까? 예? 응달샘. 예? 지리산. 제주도. 기록에 의하면은 가장 좋은 물은 한강 중수입니다. 이 한강이 나오는 가운데 흐르는 물 중수, 밑에 있는 물, 묵을 중자, 그걸 떠가지고 차로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거 연수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맛을 결정하는데 20% 정도 결정하는 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물을 어떻게 마셔요? 물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러고 명상 한번 또 하겠습니다. 참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죠.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 예. 제가 아는 스님이 미국에 유학할 때 룸메이트 하고 같이 이제 그 한 방에 수고했는데 이 스님이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만 그 병원이 그 이제 의사가 스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래요. 혹시 스님이 그 저게 물을 한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딱 물어. 그렇다고. 정수기 물을 한번 걸러 먹고 또 그거 다 정수기라 두 번 걸러서 먹습니다. 이러니까 그 의사가 이 병은 그 병에서 온 겁니다. 그런 너무 걸러 먹으면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걸러져 버리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병이 났습니다. 그 스님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이 스님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에다 물을 담아 놓고 마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저는 평소에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하면은 도자기에다 물 담가서 마시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자 유기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받아 놓고 마시기도. 그게 이틀이 가도 3일 가도 물이 썩질 않아요. 일주일 가도 괜찮아요. 근데 물이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져요. 얘기하죠. 그렇다고 그 물을 걸른 게 아니다고. 그 여러분들 물을 마실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병을 2개다 물 가득 채워놓고 수시로 따라 마십니다. 얘기하자면. 여러분 건강 여러분 지켜야 돼요. 정수기 물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걸러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물은 대개 연수에 속하기 때문에 커피 맛이나 차 맛을 20% 이상 높인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온도는 가장 적당한 온도 어느 때 가장 맛이 있을까? 이건 아시죠? 80도. 커피도 80도. 차도 80도에서 차 맛이 가장 좋대. 그 이상 너무 뜨거워서 맛을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실 때도 너무 뜨겁잖아요. 그 얼음을 딱 집어넣어서 딱 마시면 맛있어요. 얘기하자면 얼음을 넣는 이유가 그거에 80도 정도 수준을 맞춰서 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래 너무 입맛을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 예,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전엔 몰랐는데 짠 것하고 단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만 짜도 저는 굉장히 크게 짜게 느껴지는데 다른 손님은 맛있다고 안 짜도 이러거든요. 단 것도 딱 보면 너무 달고 이러는데 보통은 안 달다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혀끝이 좀 민감합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34페이지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춘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차 명상은 나의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바로 무한한 가능성이 개발된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한때는 차에 너무 매료돼 가지고 이 차가 너무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돈만 챙기면 차를 뭔가 사다 놓고 쫙 챙겨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내 주제에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이기죠. 제가 송강사에서 한 달 내가 보시 받는 것 80만 원 받았어요. 예, 한 달 보시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송강사에서. 다른 강사 스님, 소임자, 주지 스님보다 내가 제일. 송강사 그냥 가난한 전에 80만 원 굉장히 큰 돈이. 옛날에. 90년대. 큰 돈인데. 예. 근데 그건 전부 다 중국 가서 이렇게 불교 탐방
올 때 차 사오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차를 사와서 스님들에게 차 마시는 게 행복했어요. 그 저게 내가 없으면은 하긴대로 내 방에 와가지고 차를 다 마시고는 시자한테 급박을 해가지고 차를 하나씩 가져갔대요. 나중에 보니까 차가 맛있으니까 시자 보고 차 달라고. 그게 이제 내 상자가 시자 볼 때 그런 것 같아. 그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학인 스님들 입을 다 버려놓은 거죠. 오면 내 차를 주고 차 마시고 이러니까 때가만 되면 차 마시러 오죠. 방장 스님도 때가 되면 탁 와 차 마시러 오시죠. 강사 스님 와도 차 마시러 오죠. 굉장히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차 명상을 하면서 더 행복해졌어요. 얘기하자면. 이것이 그냥 차 맛에만 딱 한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5개가 있거든. 은, 불계, 인, 생, 성 이렇게 5가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요. 한 줄 읽고 제가 말씀드리죠. 마음은 열애를 품고 있는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범부가 성인이 되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 명상이다. 건강산매경론에 의하면 열애장에는 5가지 뜻이 있다. 열애가 감춰져 있다 해서 열애장이에요. 장가는 감출 장자예요. 그래서 이 여기는 3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뭔가 하면 중생이 열애 태아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중생 속에 열애가 태아로 감춰져 있는 것. 세 번째 열애 태아로 있는 그게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다는 것. 이는 3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기는 뭐냐? 그냥 바로 우리 마음에는 이런 5가지의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걸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 참 명상을 하면 이걸 개발해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은입니다. 숨을 은자죠. 이거는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안 읽어도 돼요. 광석이 필요합니다. 광석에는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금 안에 금강석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잡석들이 섞여 있어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용광도소 집어넣어 가지고 재련을 해 가지고 이 금은 금대로 이게 찌꺼기대로 분리시키는 게 용광도 하는 역할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딱 숨어 있는 요 놈의 2번째 단계 딱 보면은 금은 금대로 잡선 딱 분리해 보면은 이 금은 불계라는 거. 불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을 통해 가지고 광석을 깨트리는 거예요. 네, 깨트려가 금을 출출해내는 거죠. 이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결과가 딱 보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불계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감으나 뜨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것. 깊은 잠에 있어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이 마음이 안 바뀌고 깊은 잠속에도 성성하게 깨있는 마음.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발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게 재밌잖아요? 마음이 안 바뀐다. 저는 이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꿈을 꾸면요 관찰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진짜 수행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꿈속에서 관찰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면 몽중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체험이에요. 그래 어쨌든 일상생활에도 의식이 이게 깨있는 의식에 바뀌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런 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게 불계예요. 얘기하자면 이 불계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 이 바뀌지 않는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고 방향과 초소가 없어요. 그 마음의 본성입니다. 자, 인칸이 있어요. 인요.
이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벌써 이게 바뀌지 않는 놈이 나타났잖아요. 이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번뇌를 없애는 작용을 하는 원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이에요. 원인이라는 역할. 얘기하자면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이제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타 이빠산에 의해서 잠재되어 있는 힘인 불계가 나타난다. 불계는 이 바뀌지 않는, 고치지 않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원인이다. 불계는 공적하여 생멸이 없다. 이를 청정이란다. 반면 번뇌는 생멸함으로 오염이란다. 무생멸의 청정과 생멸하는 번뇌가 만나면 생멸하는 번뇌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애장의 두 번째 뜻인 불계가 그대로 열애장의 세 번째 뜻인 원인의 뜻이 된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걸 여러분들 마음이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려면은 요거 터져야 돼요. 요거. 여기가 터지면 돼. 그러면 더 명확해져요. 얘기하자면. 그게 터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터지는 거 보면 그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 명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죠? 그럼 오늘 요거 터지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찻잔에다가 차를 따르세요. 명상한다 해가지고 말만 해서 명상 안 하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색향미 감노차 명상 중에 의식을 여기에 두는 명상이 있어요. 배꼽에 두는 명상이 있고 발끝과 손끝에 두는 명상이 있습니다. 색향미 감노차 마시는 그냥 마셨잖아요. 그냥 마시는 것은 그냥 처음 수행하시는 분에게 하는 거고 좀 수행이 되면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손가락에 두고 정수리에 두고 배꼽에 두는 명상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데 의식을 두고 하면은 정수리에 간질간질하든지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죠.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여기 터질 수 있는 준비가 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팡 터질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근데 조건이 있는데 배우자하고 잠자리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 터져요. 근데 애들 배우자하고 잠자리 하는 사람은 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터질 이유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딱 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진짜 맞습니다. 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 힘을 쭉 빼 적게는 곧게 쉬옵니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찻잔을 봅니다. 자, 찻잔을 잡고요. 차를 마십니다.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자, 내려놓고요. 자, 눈을 감습니다. 자, 내 앞에 차상이 놓여있다 생각하고 자, 뚜껑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자체는 차를 쭉 따라옵니다. 네, 상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앞에 차를 마셨기 때문에 차의 색향미가 기억되고 있어요. 자, 상상 속에서 찻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자, 색향미의 목을 통해 쭉 흘러내려갈 때 자,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하십시오. 자, 차는 계속 마십니다. 이번에는 자, 의식을 배꼽에 두십시오. 배꼽에 두고 계속 차를 마십니다.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 물이 스며들듯이 시선을 배꼽에 두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의식을 발가락 끝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계속 차를 마십니다. 차물이 시냇물에서 흐르듯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자, 의식을 이번에는 손가락 끝에 두십시오. 손가락 끝에 두고 자, 계속 찬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상상합니다. 자, 이번엔 의식을 정수리에 둡니다. 정수리 감각이 없으면은 정수리에 의식을 두기 힘들 겁니다. 이때는 연꽃이 피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차는 계속 마십니다. 의식은 정수리 두고. 자, 의식을 발가락, 손가락 이 두 군데에 의식을 두십시오. 그리고 차를 계속 마십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기까지. 자,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에 동시에 둡니다. 자, 동시에 두고, 자, 시냇물 흐르듯이. 자, 한 군데 더 두볼까요?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에 그 다음에 배꼽까지 네 군데 의식을 동시에 둡니다. 자, 그리고 계속 차를 마십니다.
자, 상상 속의 찻잔을 내려놓고, 자,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십니다. 자, 내려놓고 가만히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얼마 걸린지 모르시죠? 7분 걸렸어요. 이 종소리가 길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한 40초 가나? 길면. 지금 여러분 한 방법이, 감로차 마시기 명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날마다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길게, 발가락, 손가락 정수리 두고 할 때는 좀 길게, 또는 정수리에만 두고 길게, 한 3분 하든 5분 하든지. 어떻게 정수리 감각이 있어요? 감각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밑에서 해운부에서 위로 쫙 올라가면 탁 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팡 뚫리거든요. 꼽은 네? 꼽은 안 예? 꼽은 이건 저 밑에 그 해운부 밑에서 올라갑니다. 그 배꼽은 중간에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올라가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고, 없어도 그냥 여기 팍 터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몸이 아주 가볍고 사고하는 게 아주 가벼워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만 확실히 열리면은 마음이 안 바뀌는 경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이해가 되죠? 집에 가서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스님 아까 그 여름에 그 참영상 훈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날짜를 알려주시고 네. 혹시나 가능하면 그거는 수순아 보살한테 얘기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참여하는데, 네. 그 2분 참여하면은 1급 딸 수 있어요. 아나요? 예. 1급에 아니라 2급 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은, 예, 1년 하면 30시간을 주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거 딱 보태면 돼요. 보태면은, 잘하면은 뭐 한 번 참여해 된다든지 뭐, 그렇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딱 요건이 되면은 딱 점수를 줍니다. 근데 스님 요번에 8월 달에 그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는데 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게 7월 달이라고 하셨어요? 7월 달걸요? 8월 달인가? 8월 달에 근데 작년에는 7월 말에 했었어요. 아니요 8월 달에 2박 3일 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7월 달인지 8월 달인지 알아봐야 되겠네. 아니 달력이 있어요. 네. 갈 때 가서 알아.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네. 하니까 2박 3일 동안 하는 거는 실습 위주예요, 전부 다. 강의도 있지만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실습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코칭도 받고. 스님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 입안에서 단맛이 나면서 침이 계속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 단맛이 나는 것은 그 후천적 기운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장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네. 한의학적으로. 그렇지만 경험상으로 침이 올라오는 건 아래의 기운이 소통이 되면 올라옵니다. 이제 단맛으로 나오고, 더 좋을 때는 향기가 나요. 그런데 계속 꿀꺽꿀꺽 삼켜요. 예, 상관없어요. 삼키면 돼요. 약간 향이 나면서 여기가 있잖아요. 어. 저는 여기가 자, 하면 나중에 터지면 좋지. 나는 신청 어릴 때 때문에 이거 죽비 쳤어?